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작년 백부에서 있었던 미제 사건인데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살던 곳이다 보니 다른 분들보다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일 출퇴근하던 길을 범인이 뛰어서 도망갔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 목격 지점도 예전 직장 코앞이었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저녁 7시 45분 일본 오이타현 베푸시 가미하루초. 친구 사이였던 대학생 2명이 각기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가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이들을 들이받은 후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차를 멈췄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운전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것도 맨발로 말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바다까지는 도보로 대략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만 범인은 전력 질주로 약 12분 정도 만에 바닷가에 도착했는데요. 그가 도주하는 모습은 도로나 상가의 CCTV에 생생하게 찍혔고 결국 그는 항만 근처 한 지점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엔 범인의 유류품이 남아있었는데요. 그가 방치한 자동차 안엔 스마트폰, 지갑, 가방, 슬리퍼,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이 영수증은 사건 직전 한 가게에서 컵을 살 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대학생 2명 중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1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범인의 신원이 명확하고 CCTV에 영상도 찍혔다 보니 경찰은 빠른 검거를 예상했지만 범인은 지금껏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항만 근처에서 그가 도주 당시 입었던 옷가지가 발견되었을 뿐이었죠. 생존한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현장 근처 쇼핑몰에서 범인이 음악을 크게 틀고 지나가는 모습과 사망한 친구와 범인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정황상 친구가 볼륨이 크다고 주의를 주자 이에 앙심을 품은 범인이 자동차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둘을 차로 밀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오이타현 히지마치에 살던 하타 요이치였는데요. 본래 치바현 출신인 그는 성장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하타는 뒤에서 자신에게 지우개를 던졌다는 이유로 동급생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찌른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혐의로 2013년경 기츠레가와 소년원에 수감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재판에서 몇 년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복역을 끝낸 후 대학에 입학했고 치바현에서 살다 사건으로부터 1년 전 오이다현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그와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곧바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175cm에 체중 58kg에 다소 마른 체형이었던 그는 15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여행을 다니는 등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사고를 일으킨 그는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데요.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은 탓에 5월 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육성이 들어간 자료 화면을 잠시 보고 가시죠. 刺身だっけ？違う、刺身だ、刺身。怒られるぞ。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저 괴미사의 개인적인 추리입니다. 먼저 제가 주목한 부분은 범인이 도주한 경로인데요. 범인의 목적지는 베프 요트하버였고 만일 사고를 낸 곳에서 최단 거리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베프역을 통과해서 대로로 직진하는 것이 가장 짧습니다. 심지어 여긴 다소 완만한 내리막길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가 제일 짧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 대로는 제 출근길이었습니다. 제가 입사 초기에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지 직접 여러 루트를 돌아봐서 아는데 결국은 이 길이 가장 빠릅니다. 이건 범인의 도주 경로인데요.
백부역을 통과한 것이 아닌 역 남쪽의 시장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인적이 드물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트하버로 향하는 마지막 이 부분, 이 구역은 성인업소가 많아서 저녁 7시경엔 사람이 많기에 범인은 성인업소 구역의 바로 옆 블럭 길로 이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옆 블럭이지만 개인 병원과 여관, 신사가 있는 꽤 조용한 곳입니다. 즉, 범인이 굳이 맨발로 여러 골목을 돌며 도주한 걸로 볼 때 사람의 눈과 CCTV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길을 돌아갔던 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는데요. 범인은 옷을 버려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라는 점이죠. 먼저 범인의 옷가지가 발견된 곳은 이곳 요트하버입니다. 그는 도주 당시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맨발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능성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쪽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트위터에선 범인이 백부도서관 버스 뒤에 숨어있던 걸 밤 11시경 봤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 진술대로라면 유메타운을 경유한 후 서쪽 방향으로 되돌아가거나 쿠스노키마치를 경유해서 가야 하는데 대형 쇼핑몰인 유메타운 쪽에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인데다 당연히 CCTV가 있고 쿠스노키마치를 경유해 가기 위해선 대형 주차장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엔 블랙박스가 있기 마련이죠. 만일 그가 왔던 길로 도주했다면 언론 보도는 물론 추가적인 CCTV 영상 공개가 있었을 것인데 요트하워를 향해 도주하는 모습만 찍혔다 보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쪽으로 도주했다. 남쪽으로 도주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반드시 유메타운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형 쇼핑몰에 차량 입출입로를 지나야 하는데 상반신을 탈의한 20대 남성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목격자 증언이 없을 리가 없죠. 게다가 유메타운 뒤쪽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설 관리를 위해 CCTV가 있습니다. 셋째, 북쪽으로 도주했다. 이쪽 라인은 제 전 직장에 있는 곳이라 잘 압니다만 이쪽 골목은 CCTV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 입구에 설치하는데요. 있는 시설만 해도 일본 굴지의 호시노 리조트에 오에도 온센모노가타리, 니시테츠 호텔, 마츠키소 등등 영상에 찍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는 루트가 아니죠. 그렇다면 범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생각엔 이 건물, 여긴 범인의 옷가지가 발견된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건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도 방송과 일본 유튜버 2명 외엔 다루질 않더라고요. 이 건물은 선착장 겸 보트 보관소로 건물 우측은 백부 모 고등학교의 부활동에 사용됩니다. 퇴근길이면 햇빛에 그을린 학생들이 보트를 손질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이 건물 혹은 근처의 보트에서 구명조끼나 옷가지 등을 훔쳐 바다로 도주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구명조끼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점, 범인이 평소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CTV에 찍히지 않고 맨발로 이 지점에서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탈출 가능한 루트는 오로지 바다뿐이기 때문이죠. 한편 얼마 전인 2023년 5월 24일 약 30km 정도 떨어진 오이타시의 바닷가에서 상의를 탈의한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범인 역시 상의를 탈의한 채 사라졌다 보니 이 시신이 하다 요이치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시신이 입고 있던 하의는 청바지였고 하타는 도주 당시 검은색 반바지였다 보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데요. 범인의 유류품 공개와 더불어 사건에 대해 유족은 상상해보세요. 이게 내 아이를 죽인 범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있을 수 있으신가요? 왜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영상이나 유류품을 공개한 것인가요? 아들의 박살난 오토바이를 보고 사건의 잔혹함을 목격한 후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곧 1년.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